미국의 가장 은밀한 작전과 관련된 유령선이 이란을 둘러싼 판세에 등장했습니다. 2026년 5월 9일 토요일 MV 오션 트레이더가 디에고 가르시아 근처에 나타나면서 큰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이런 종류의 선박은 우연히 등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카리브해에서 오션 트레이더는 미국이 마두로를 겨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이 지역에 이례적으로 군사력을 집중하던 때 목격된 바 있습니다. Task and Purpose와의 인터뷰에서 전문가들은 이 선박이 숙소, 지휘센터, 특수부대의 기지 역할을 하며 구축함이나 상륙함에 비해 낮은 프로필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픈소스 정보 분석가들이 인용한 위성사진에는 이 선박이 인도양의 전략적 기지에 있는 환초 안에 정박해 있고 다른 미군 구담들과 나란히 있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말씀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최고의 저널리즘 퀄리티로 잘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신뢰의 기준 밀손 IBC입니다. 2025년 9월 미국 군사해상수송사령부는 Task and Purpose에 해당 선박이 카리브해에서 운항 중임을 확인했지만 특수작전사령부는 임무에 대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선박의 특징입니다. 이 선박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며 워싱턴이 적에게 움직임을 알리지 않고 강경 대응 옵션을 열어두고자 할 때 등장합니다. 이 선박이 이란 근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황을 보면 준비, 압박, 그리고 신속한 대응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션 트레이더는 미국이 인도양, 중동, 그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로에서 전력을 투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지인 디에고 가르시아에서 목격되었습니다. 그곳에는 항구, 활주로가 있으며 여러 방향의 작전을 지원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곳은 이란 해안은 아니지만 특수 전력을 보호받으면서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 채 대기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깝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트럼프는 항공모함, 구축함, 전투기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는 또한 어려운 임무를 위해 만들어진 조용한 도구를 현장에 배치했습니다. 핵 임무와의 연관성은 분쟁이 이미 해상 봉쇄를 넘어 이란 핵 프로그램의 핵심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미국이 논의한 제안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최소 12년 동안 우라늄 농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동시에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과 이스라엘은 이란에서 농축 우라늄을 반출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문제는 테헤란이 여전히 군사용에 가까운 수준의 우라늄 400kg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이전 핵시설 폭격 이후에도 민감한 장소에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란이 그 물질을 넘기는 것을 거부하거나 일부를 숨기려 하거나 우라늄을 협박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오션 트레이더는 트럼프에게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카드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이 기존의 외교를 넘어서는 길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배는 조종사 구조, 감시, 정밀 기습 작전, 특수팀 보호 또는 민감한 물질 회수 작전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기는 더욱 시급해졌습니다. 왜일까요? 배가 디에고 가르시아에 도착하는 동안 걸프 지역에서는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란과 연관된 선박들이 이란 항구에 진입하려 하자 이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선박은 군사 움직임의 신호로 나타났을 뿐 공격의 표적이나 공식적으로 발표된 군사작전의 주체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걸프 지역에서의 별도의 교전에서는 로이터 통신이 인용한 이란 당국자들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란 상선에 공격을 가한 후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6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워싱턴은 이 행동을 이란의 활동과 연관된 선박들에 대한 압박의 일환으로 내세웠습니다. 최근 전례를 보면 이번 등장은 더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도 이 선박이 일반 민간 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흰색 도장과 화물선처럼 보이는 외관으로 운항하며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상교통에 섞이기 위해 그렇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특징은 단순한 외관상의 디테일이 아니라 선박의 군사적 가치의 일부입니다. 조용히 접근해서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머물며 상대에게 모든 계획을 노출하지 않는 것이죠. 오션 트레이더는 원래 상선으로 건조됐다가 특수 지원 플랫폼으로 개조되었으며 이제는 물류, 비밀 유지, 군사적 존재감을 결합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약 50명의 민간 선원과 최대 159명의 특수작전 군인을 추가로 태울 수 있어 총 209명이 탑승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헬리콥터, 드론, 소형 선박, 작업장, 의료구역, 그리고 민감한 통신 장비를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박이 이란 근처에 나타나자 큰 반응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순찰선이 아니라 워싱턴이 신속하게 행동하고 말을 아껴야 하는 임무를 위해 준비된 부유 구조물입니다. 디에고 가르시아 요인까지 더해지면 상황이 완성됩니다. 이 기지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거점 중 하나입니다. 이 기지는 중동, 동아프리카, 남아시아 그리고 말라카 해협 인근 지역의 항로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채텀하우스는 디에고 가르시아가 이미 이라크, 이란, 아프리카의 뿔과 관련된 작전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전략 폭격기의 거점으로도 활용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란 위기 한가운데 특수작전 함정이 이 환초 안에 나타나면 메시지는 굳이 말로 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식 발언에서는 백악관이 테헤란의 최종 답변을 받기 전에 군사적 선택지를 넓히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는 이런 조용한 압박이 보통 결정적인 움직임에 앞서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11년 오사마 빌라덴에 대한 작전 전에 미국은 민감한 목표를 타격하기 위해 정보, 비밀 유지, 헬리콥터, 특수부대를 결합했습니다. 모든 것을 미리 알리지 않고 진행했습니다. 예멘과 소말리아의 테러 조직에 대한 작전 전에 워싱턴은 또한 전진기지, 감시, 은밀한 수단을 사용해 정치적 결정과 군사적 실행 사이의 시간을 줄였습니다. 오션 트레이더는 이러한 전통을 이어갑니다. 이 배는 대통령이 정밀 작전 옵션을 준비해두고 싶을 때를 위해 존재합니다. 지도자를 생포하거나 인원을 구출하거나 민감한 물자를 회수하거나 오랜 시간 노출되는 이동에 의존할 수 없는 작전을 위해 길을 여는 등 다른 국가들의 사례는 이러한 논리를 뒷받침합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핵 위협을 평가할 때 적이 전략적 능력을 완전히 갖출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981년에 이라크의 오시락 원자로를 공격했고 2007년에는 시리아의 시설을 타격했습니다. 이는 항상 적이 핵 프로그램을 정치적 방패로 삼는 것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춘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 지역의 영토를 되찾고 보호하는 작전에서 물류, 해군, 특수부대가 자국 영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랑스 역시 아프리카와 중동에서 자국의 이익이 위협받을 때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기지의 전력 투사 수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은 트럼프가 미국의 압박을 여전히 농축 우라늄과 해상 경로 그리고 지역적 위협을 더 강한 대응에 대한 당패로 삼으려는 정권에 가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단계는 이란의 대응에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농축 중단을 검증 가능하게 하며 우라늄 비축 문제를 해결할 진짜 합의를 받아들일지에 달렸습니다. 오션 트레이더는 새로운 국면을 촉발하지 않고 압박 수단으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정권이 시간을 벌려고 하거나 물질을 숨기거나 혁명 수비대를 유지하면서 미국의 선박과 기지를 도발한다면 이 선박이 디에고 가르시아 근처에 있다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 신호가 됩니다. 트럼프는 이제 외교라는 선택지도 갖고 있습니다. 확대되는 제재, 걸프만에 배치된 선박들, 작전에 투입된 전투기들, 그리고 작전 전구에 배치된 은밀한 특수부대의 플랫폼까지 있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이란의 우라늄을 단순한 회의 주제가 아니라 언제든지 내릴 수 있는 전략적 결정의 표적으로 다룰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국제관계 전문가로 매일 진실된 정보를 전달합니다. 뉴스 링크는 아래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만나요.